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백산하고 화승 엔터프라이즈인데 어저께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오늘 완전히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며칠 안 됐죠. 근데 사실 10,000원 근처까지 내려가고 10,000원 이하로도 밀렸었는데 그 매수할 때 이제 가격을 올려서 사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다가 어제 쭉 올렸죠.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고 오늘 거래량도 꽤 터졌습니다. 아주 많았던 건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고점 12월 달 고점인 11,220원을 돌파한 게 좀 의미가 있고 또 비싼 OEM, ODM 업체 중에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있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이제 정배열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 기업이 치고 나갈지는 약간은 저는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성장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좀 성장 섹터면은 테마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팍 치고 가는데 잘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은 되게 높죠. 상승 차트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20만 주나 샀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계속 이제 종가도 이게 아마 거의 최고가였을 것 같고 어제도 그랬죠. 점점 매수 수량이 늘어나고 있고 기간까지 샀고 그래서 이건 이제 오피셜인데 그 회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통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매출이 5천억에 영업이익 600억, 영업마진 12%. 음, 그리고 나이키 24년 상반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 이게 이제 영향이 없다고 하죠. 회사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 안 좋지만 나이키 내 점유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만의 상팡하고 점유율 차이가 약간 나는데 좀 뺏어온 거겠죠. 그리고 뭐 이건 내년이지만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 25년부터 신발 차량 모두 생산을 하고 자회사 지분율이 96%고 510억에 인수했던 최신 물산을 매각 검토 중이다. 회사 볼륨은 커지지만 사실 뭐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의류업체가 흑자 적자 반복하기 때문에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작년이 또 부진했는데 뭐 올해는 좋아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매각하기 위해서 이제 막 비용 줄이고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영업이익에서 220% 정도 까면 이제 단기 순이익이 한 480억쯤 된다 그러면 시총이 얼마까지 되냐 이거죠. 지금 5, 6밖에 안 되는데 어 지금보다 한 두 배쯤 갈 수도 있지 않나. PER 10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2만 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나이키가 이제 어제 반등을 좀 하긴 했어요. 2.94%. 근데 120불에서 많이 밀리긴 한 상태고 아직도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매출 비중이 100%고 수출이니까 환율이 중요하고요. 대주주가 화성 인더스트리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비교 기업으로 한 거고 크게 관심은 없어요. 너무 이제 실적이 너무 많이 꺾였기 때문에 3분기 누적 매출이 누적으로 해서 매출이 거의 30% 감소, 영업이익은 90%나 감소했고 너무 컸죠. 근데 이제 아디다스 3분기 재고가 23% 감소했다. YY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 이제
재고를 감소시킨 다음에 이제 좋아질 것 같으면 다시 채운다는 거죠. 리스토킹이라는 게. 3분기 가동률이 86%였는데 12월 말에 95%까지 상승했고 1월 90%대 유지 전망이다. 당연히 이제 뭐 아디다스보다 좀 약하게 움직이겠죠. 비슷하게 움직일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객사가 아디다스인데 아디다스가 인기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최근에 뭐 데커스나 룰루레몬도 슈즈가 있는지 뭐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나이키도 약간 이제 밀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아디다스는 더 밀리고 그럼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가격 차트를 보면 정말 심각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좀 별론 것 같고 저는 화성 엔터는 비교를 해보면 뭐 매출이 화성 엔터가 훨씬 크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이게 이제 90% 감소한 게 이거예요. 50억 411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2.9%. 그러니까 올해 목표가 12%라고 했고요. PER을 6.8.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올해 실적 작년 이제 실적 기준으로 하면 5.57. 6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실적 개선이 되면 PER도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시총이 많이 커지지 않겠나. 2,500, 2,600억 쪽이 안 되는데 한 이제 5천억 정도가 이제 대략 목표죠. 그래서 벤더사가 근데 PER을 높게 받으려면 확실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이왕이면 이제 성장 동력이 있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23년 실적을 선방한 상태고 지금 4분기도 이제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매출액 증가율이 백산도 감소했어요. 근데 화승엔터는 30%나 감소했고, 근데 중요한 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3% 플러스 3%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컸고 화승엔터는 폭락을 했고, 그래서 3분기 컨센을 크게 상회했죠. 3분기 컨센이 123억이었는데 201억. 그러니까 컨센을 63.7억, 64억이나 이제 상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뭐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죠. 오늘도 뭐 삼성물산 올라가고 SK도 올라가고 태강산업이 또 크게 올라갔습니다. PER이 3이 안 되고 PBR이 0.19배.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진짜 상폐를 시켜야죠. 상폐 상장하는 의미가 없고 아니면 이제 진짜 대놓고 갈궈야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니까. 한국 금융시장이 얼마나 후진적인가. 그래서 일본 사례는 뭐냐면 제일 컸던 게 이거죠. 강제성 개선 보이지 않을 시 상장 폐지까지 고려한다고 이제 선포를 했고 개선 기간이 25년 4월, 26년 3월인데 기준 미충족 기업 대상이다. 과도 기간은 이제 25년 3월까지 시간 줬다가 근데 26년부터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런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내세웠고 주요 정책 발표 시기마다 일본 증시가 모멘텀을 형성했었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거의 길게 보면 10년 동안 이걸 준비해서 조금씩 이제 진척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점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저 PBR 기업 평균 수익률이 실제로 높았다. 이거는 팩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한국의 정부 밸류 프로그램 한계점이 있는데 뭐 내용은 이제 뻔한 거죠. PBR 낮은 기업, 뭐 자사주 많은 기업 이제 소각을 권고하고 올리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에게 권고를 하는데 강제성은 아직 없다고 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그래서 2월 중에 발표 예정인데 선거 앞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를 올려서 좋은 게 있을까요? 그 전문 경영인이 아니잖아요. 한국 문화 자체가. 그리고 전문 경영인의 평가 항목에 주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증시는 나스닥과 연동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 증시는 나스닥 홍콩의 평균값이다. 왜냐면 수출 비중이 미국, 중국 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러면 아마 이제 미국 비중이 큰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뭐 거의 20년 만에 미국이 미국 향이 이제 중국 향을 넘어섰다 그러죠. 한국이 20%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일본하고 다른 점이고 근데 중국이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중국 홍콩하고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일본 주식 좋았던 게 나스닥을 따라간 것도 있는데 이게 밸류업 한다고 해도 이제 한국은 중국 홍콩 때문에 좀 덜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일본 가계 자산 중에 현금 예금 비중이 34.5%인데 한국은 15.5%.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려고 해도 끌어내려고 해도 정부에서 별로 없다는 거죠, 돈이. 내수 경기가 심각하고 파산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물음표다 이거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옛날에 77조까지가 갔었는데 51조. 예전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이고 예전에는 20조대였거든요. 제일 큰 게 한국은 이 부동산 비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64%. 미국은 이제 작고 금융자산 비중도 제일 작고 일본도 꽤 되죠. 근데 일본은 이제 금융자산이 현금 예금을 포함하는 거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확실히 크죠. 그래서 한계가 뭐냐면 한국 기업은 여전히 사이클 기업이 많습니다. 반도체 디램이 대표적이고 철강 화학 뭐 다 그렇죠. 조선. 그럼 실적 변동성이 큰데 주주 환원을 일관적으로 그 어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매년 이익이 확 줄었는데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들이 부동산 비중이 높죠. 근데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였는데 그럼 부동산 팔고 주식을 살까요?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인데 아이 골아파 안 하죠. 젊은 층은 또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부정적이긴 한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고 조금이라도 저는 좋아지니까 괜찮다고 물론 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런 게. 뭐 매사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이거죠. 저출산과 인구 감소.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나쁜 걸로 1등이니까 그 산업 구조가 변하기는 어렵다. 이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하는 업종이 거의 없죠. 그 한국에서 엔비디아, 구글, 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IT 기업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예요. S급 인재가 한국으로 몰려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크거든요. 자, 야구 잘하는데 메이저리그 가지. 메이저리그 선수가 K리그 오겠냐는 거죠. EPL, NBA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쪽도 그렇고 벤처 캐피탈하고 연결이 잘 돼 있다고 그러죠. 실리콘밸리가. 그리고 성공하면 연봉뿐만 아니라 상장하면 어떻습니까?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벌잖아요. 인도 사람들, 대만 사람들이. 미국까지 한국에 왜 오겠냐는 거죠. 인생 역전. 각종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사이클을 벗어나는 기업이 한국에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증시도 그만큼 안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뭐라도 해야 된다. PBR이라도 올려놓고 봐야 된다. 이제 그게 제 생각이고 뭐 부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금방 이게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국민 정서상 미국식 자본주의가 가능하냐는 거죠. 자, 의료비 지금도 너무 싸죠. 의대 증원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필수 의료하라고 증원을 했지만 결국은 상당수가 피부과를 가지 않겠는가. 감기하고 물리치료비가 너무 싼 거죠.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물리치료비가 2,000원도 안 하니까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업이 자꾸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니까 제품 가격 인사 한국에서 규제하지만 미국은 치실 같은 경우에가 예전에 막 7,000원, 8,000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물가를 막 올릴 때. 근데 이거 정부에서 규제 안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메타나 뭐 스포티파이도 그렇고 미국 기업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만약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주가만 오르면 뭐하냐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금융자산의 최소 절반은 스파이나 QQQ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고 도전하는 문화가 좀 약하고 그 도전하는 문화가 약한 데에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나눠 가지자고 그러죠. 뭐 맞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쉽지 않다. 다만 그래도 PBR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올라갔지만 이게 이제 선거 끝나고 그때 다시 봐야 되거든요. 정말 지속을 하는지 또는 정권이 바뀌면 그래도 지속을 하는지 이런 걸 봐야겠죠. 예, 감사합니다.